오늘 박형수 국회의원님과 윤경희 군수님을 모시고 개최하는 내년도 국비예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황사항 및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설명, 현안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참석자 모두 기념사진을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정책협의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금 내년도에 우리 정성군에서 국비 예산을 어떤 것을 신청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신청한 예산이 지금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실과 협력을 해서 이 예산 과목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그런 협력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그 전에 예산정책협의를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 예산정책협의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성군의 예산들이 어떤 내년에 신청하는 사업 또는 계속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계속되는 사업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목만 있고 실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정부의 기본적인 재정정책이 건전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과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긴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총지출은 그래도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출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피부적으로 와닿기로는 이 예산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총량도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건전재정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는 모여 계시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정권에서 워낙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더더욱 지금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래도 아마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준 실링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부 부처에서부터 이 사업들이 확보가 돼야지 나중에 기재부 단계에 통과할 수 있지, 이 정부 부처 확보하는 단계, 그 다음에 기재부 통과하는 여기서 놓쳐버리고 국회 예산이 넘어왔을 때 그때 이 예산을 확보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국회의원 그 지역구당 한두 개 정도 사업 정도가 국회에서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4개 지역이잖아요. 의성, 청송, 영도, 울주 4개 지역이 또 여기 하나씩만 해도 사업이 4개가 됩니다. 이게 한두 개씩 새로운 사업을 넣는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부 부처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잘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군의원님들이 지금 여기 배석을 했습니다. 도의원, 군의원들이 배석한 이유는 때로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 예산정책 협의를 해보면은 군의원, 도의원님들이 이게 지금 의회가 열리는 줄 알고 예산 항목에 대해서 이게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산 항목을 우리가 정부 부처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어떤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이고, 또 때로는 군의원, 도의원들이 볼 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이거는 도비가 이게 매칭이 안 된다든지, 또는 군의원으로서 군비로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게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배석한 거니까 혹시 그런 항목이 있다든지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방안을 서로 얘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마 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그동안 안 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준비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애먹었을 텐데 앞으로 매년 합니다. 그럼 미리 이제 올해 이 틀을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뭐 물론 올해도 잘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당정이 함께 일해본 건 처음입니다. 서로가 또 대화를 하고 또 의원님께 우리가 보고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또 부탁을 하고 또 함께 숙제를 풀어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송군은 기업이 한 것도 없고 또 세액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크게 없습니다. 오로지 농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모든 예산이 좀 잘 편성된다면 우리 청송군이 명실상부하게 농산업으로 이제는 발돋움할 때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송군 발전을 위하고 또 이 모든 이런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 가진 우리 박영수 의원님, 우리 지역구에 모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또 1등 농업군을 만들고 또 그 청송군민이 그래도 살만한 청송군 만드는데 많은 힘과 지혜를 좀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한번 잘 발맞춰 나가고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청송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태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신효강 도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협의를 위해서 우리 군을 방문해 주신 박형수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 순서는 청송군 일반 현안 사업 그리고 2025년 국비 건의사업 주요 현안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일반 현황입니다. 인구는 한때 87,700명이었던 것이 계속 줄어서 현재 24,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행정구역은 1업 7면 136리 542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행정조직은 1실 14과 2직속기관 1사업소와 1업 7면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수는 현재 53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우리 군 주요 재정 현황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5,135억 원으로 일반 회계가 92.1%, 특별 회계가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 예산은 주 수입원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전체 수입원의 82.42%를 의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6.97%, 재정 자주도는 61.36%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농업 예산에 배정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둔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우리 군의 재정 현황으로 참고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비력 있는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및 부대 시설을 민자 1,260억 원을 들여서 4,000년 신기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주에 교보정권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젊은 청년 직장인들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 빌리지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44세대 규모의 원룸을 사업비 90억 원을
90억 원을 들여서 업 소재지 내 구 군수 관사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교도소 유치를 통한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도관과 청년들이 거주할 진보 여성교도관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1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서 진보면 소재지 내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송군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행정기관이 포함된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을 사업비 165억 원을 들여서 진보면 소재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사고 위험률을 낮추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동 영덕간 국도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2025년까지 길이 21.9km 구간의 도로를 개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국비 건의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남부 구축고속도로 조기 건설 건입니다. 낙후된 동북부 지역 균형 개발과 관광 개발 촉진을 위해서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간 남북 구축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천 청송간 국도 4차로 확포장 건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 교통망 신설 및 확충을 위해서 사촌 덕계 구간이 제6차 국도 국지도 6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일 구간 내의 사업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포항 안동 간 국도 국지도 건설 건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비 348억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여섯 번째, 공항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동서횡단철도 건설 건입니다. 국토부에서 미반영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국비 5억 원을 지원 드립니다. 일곱 번째,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편익 제고를 위한 청송청운에서 군함 가면간 국도 개량 공사 건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완공을 위해서 국비 40억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여덟 번째, 도로 선형 개량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청송진보에서 영양 이방간 국도 개량 공사 건입니다. 이 또한 계획기간 내에 완공을 위해서 국비 300억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도로 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서 국도 31호선 월전지구 당구관 확장 공사 건입니다. 2026년까지 2차선 도로 860m 확장과 배정교차로 한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확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70억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열 번째,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배수 개선을 위한 용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11번째, 기란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동일 유형의 사업으로 일괄 건의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비 80억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12번째, 낙동강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신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과 13번째, 신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그리고 14번째, 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그리고 15번째, 계일 및 모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16번째 하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비 179억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17번째 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18번째 청운 하수관로 정비사업, 19번째 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비 29억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20번째 야생동물 서식지 확대와 종다양성 정진을 위한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건입니다. 국비 28억 5,600만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21번째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배수 개선을 위한 월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22번째 모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23번째 수락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그리고 24번째 응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비 39억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번째 축사와 견사의 소음과 악취 제거를 통한 정주 환경 개선에 필요한 청송읍 덕리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건입니다. 국비 72억 9천만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내용이 아닌 지역의 주요 현안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수변구역 행위 제한 범위 적용 축소 특례 규정 신설건입니다. 현재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자체의 경우 행위 제한의 범위를 100m로 축소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험제도 개선 건의건입니다. 재해보험료 국비 분담률이 국가 부담률은 60%에서 50%로 축소된 반면에 시군 분담률은 10%에서 26.2%로 증가되었고, 재해보험 지역 활정 제도도 지역 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은 두세 배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은 보험료 지역 할증제 폐지와 보험료 국비 분담률을 높여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 청송 유치 신축 건의건입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급증으로 체류자 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 해소를 위해서 교정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없는 우리 군의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가 유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비 예산정책 협의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끝나면은 우리 배석하신 분들께서 혹시 제가 질문한 거를 보충하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사항을 질문하든지 그렇게 하고 추가로도 답변하시는 부분 있으면은 상호 그렇게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안 사업하고 쭉 국비 건의 사업하고 보니까 계속 사업들이 다 하고 신규 사업은 원래 하나도 없습니까? 신규 사업은 원래 좀 원래 없습니까? 예. 신청 안 한 거를 뭐 지금 갑자기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신규 사업을 뭐 많이 신청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꼭 발굴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내년부터 할 때는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걸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거 이미 확보된 걸 예산 빨리 집행하게 하거나 또는 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거, 뭐 이거는 큰
그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그것 역시도 편의를 위해서는 빨리 집행되는 게 좋겠지만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정부 예산을 가지고 와야지 지역이 훨씬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혹시나 신규 사업 부분에서 좀 더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처리 시설을 작년도부터 계속 전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원래 환경청에서 이 심의를 하면서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많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계속 사업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쭉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혹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게 빠진다고 해서 이 사업은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좀 의문이 있거나 좀 확인해봐야 될 그런 사업들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MOU 체결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요 그림에 보면은 골프장이 있고 산림 레포츠 요 영역이 있는데 이 골프장만 들어와가지고는 산림 레포츠 뭐 지역이라고 특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산림 레포츠 부분은 골프장 이외에 뭘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신규 사업으로 좀 했으면은 그러면 이거 같이 어우러질 것 같은데, 예상은 지금 어떤 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모터사이클, 자전거 모든 종합 턴키적으로 이제 우리 산림 레포츠로 지구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 속에 이제 27회 대중화 골프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테 같이 묶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하기로는 이 보고서는 다 이제 골프장 하나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전체 컨트롤에서는 이제 우리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이 묶어 있습니다. 그 서너 가지의 지금 구체적인 콘텐츠가 뭐를 어떤 걸 하는? 모터사이클 대회, 모터사이클 대회, 그리고 또 자전거, 산악 자전거 대회. 자전거. 네. 이제 산림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하자. 이 하면 그 지구를 지정한 지가 좀 시간은 좀 됐습니다. 연도수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도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진행은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여기다 이제 골프장까지 곁들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뭐 보조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 좀 쉽다. 근데 골프장은 민자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허가 때문에도 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번 영주에서 제가 이 휴양단지 비슷한 이런 걸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또 국비 사업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도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용을 일단 뭘 집어넣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게 국비 사업인지 도비 사업인지 그걸 좀 미리 좀 생각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세부상을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관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거는 기존에 이미 이걸 추진해오던 사업인 모양이죠. 이게 여성교도관들이 살만한 곳이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성 교도소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신규로 여성 교도소를 짓는 것은 지금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어디 여성 교도소 어디 이미 확정돼 있던데, 여성 교도소 맞습니다. 다른 지역이 어디? 경기도 화성에 확정 부지는 거의 한다고 확정한 지 한 4년 넘었습니다. 4, 5년 됐는데 거기 반대에 의해서 설계 비용만 왕창, 제가 법무부에 수차례 갔습니다. 근데 설계 비용만 왕창 들어갔는데 반대에 의해서 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소를 시기에 내라 말에 내라 하는 이 단계에 와 있고요. 근데 그다음 이제 법무부 담당 팀들에서는 또 수많은 수십억의 설계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걸 또 안 한다 하기도 좀 애매모호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여자 교도소가
수용 가능 인원이 500명인데 지금 현재 한 800명, 900명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한 것은 1차로 교도소를 저대로 소리 안 할게. 그러면 청송 1, 2, 3 직업훈련소가 있는데 3교도소를 거기 있는 죄수들을 개조를 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당신들이 좀 국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1차로 거기 과밀집된 죄수들을 이리로 옮겨라. 그래서 내년 11월 중까지는 한 400여 명이 이리로 옮기는 걸로 하고,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3교도소를 여성교도소로 1차적으로 임시로 하자. 그래 놓고 난 다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교도소 안에 부지가 전체 75만 평입니다. 그러면 교도소를 지을 수 있는 장인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저희들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직원들이 여자 교정 공무원이 오니까 우선 사는 집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청년 빌리지 우리 원룸을 100세대 가까이 짓겠다. 그래서 그걸 공급하겠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지금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공공임대주택, 여성교도관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게 예. 여성교도소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그렇죠. 사업이에요. 교정 공무원들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건설 이거는 내가 영양에서 떠나왔는데 이거 또 똑같이 정성에서도 이걸 요청을 하는데 이거 뭐 하여튼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구축 고속도로 사업은 아마 우리나라 고속도로 사업 중에서 거의 마지막 사업이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예타 면제 사업은 우리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예타 면제 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국가 부채로 연결됩니다. 경제성 평가가 안 나오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돈을 메워야 되니까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 전체 지금 세입 세출은 지금 우리가 적자 상태니까 그래서 결국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예타 면제 사업을 거의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타 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도별로 뭐 하나씩 일단 뭐 한두 개씩 신청을 해갖고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여러 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경북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게 유리할 것 같은데 유리하지가 않아요. 유리할 것 같은데 국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여러 도에 걸쳐져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도에서 신청할 때는 자기 도 부분에 있는 그 사업을 우선 신청하지 이렇게 걸쳐져 있는 사업을 잘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남북구축고속도로가 계획에 반영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은 당장 쉽지 않다라는 거는 그 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천 청송간 국도 4차로 확보장 이것도 6차 국도 국지도 이거 6개 있는 계획인가 요새? 5개 있는 계획 아닌가? 국도 국지도 6개 있는 계획, 5개 있는 계획. 5개는 계획. 6차에 5개 있는 계획이지. 여기에 넣어야 되는 사업이네 이것도. 네, 이거 신규로 넣어야 되는 사업이죠. 지금 하고 있는 무관인데 하고 있다고? 아니 지금 수요 조사를 받아서요. 아마 지금 이걸로 보면 도에서 대출을 요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요청만 해도 그거 아직 안 됐잖아. 반영이 안 돼 있는 사업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건의를 하려 그러면은 그냥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갖고는 안 되거든. 전국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이걸 꼭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게 또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논리들을 여기는 잘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교통량이 엄청 많다든지 또는 뭐
교통량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디로 뺑뺑뺑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든지 하여튼 그런 설득력 있는 논리를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 넣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동서횡단철도 이게 지금 의성까지 모든 거는 돼 있고 의성, 청송, 영덕까지 이거는 지금 전혀 아직 논의된 바는 없지요. 현재 논의된 바는 뭐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선으로 돼 있긴 돼 있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선은 꺼져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시기가 어느 시기고 이제 그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 재정이 좀 많이 좀 어려운데 이걸 좀 시기적으로 좀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 선이 꺼져 있는 거를 두 가지입니다. 선 꺼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게 아니고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습니다. 점선 꺼진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점선은 지금 우리 보좌관 얘기하는 거 추가 검토 노선이라 그래가지고 점선을 많이 꺼놔요. 앞으로 장래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선이 지금 아마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추가 검토 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선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실선으로 일단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는 그 총선 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공약으로 지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공항에서부터 의성까지 오는 거는 이건 경북도에서도 이미 다 이거는 예정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영덕까지 청송을 거쳐 영덕까지 가는 거는 저도 경북도에다가 지금 요청을 할 생각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하고 영양하고 국도 계량공사 이거는 이 31번 국도 선형 계량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난 4년 동안에 영양군에 이 사업 하느라고 골탕 먹었습니다. 예? 이거 하려고 내가 한여름에 이거 근데 진보 여서부터 저기 영양읍까지 내가 걸어갔어요. 이거 여름에. 그래서 그 사전 예타 하는데 그런 자료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영양에서도 이건 뭐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새로운 당선자한테도 얘기를 할 거고 영양에서도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300억 원이 내년도에 300억 원이 필요한 걸? 내년도에 지금 올해부터 보상이 이미 들어간 이거죠. 이게 보상인데 맞습니다. 작년도 10억 작년도 10억인가? 10억 서 있습니다. 그 10억 그 국회에서 넣은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게 정부 부처 단계에서 이게 빠져가지고 국회에서 억지로 해가지고 일단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일단 넣어놓은 거거든. 그치 이거 10억이라는 하는 금액이요. 우선 생각할 때뭐 큰 금액 아니지 싶지만 10억이라 하는 돈을 담가 놓으면은요 언젠간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 얼마라도 해놓으라 해갖고 이걸 이렇게 넣어놓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영양군에서 뭐 우리 청송하고 같이 좀 하자고 영양군에서 많은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 지금 설계는 설계는 끝났나요? 마무리 내용에 본격 공사인데요. 300억 해놓지만 실제로 300억 다 쓰지도 못하고 300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착공 서류를 넣어놓으면 100억이든 뭐 150억이든 200억이든 부산 시간부터 관리청 안에서 우선 사전 나가면서 조정합니다. 하여튼 필요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그걸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변구역 행위 제한 범위 특례를 신설한다 그랬는데 이 100m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그 중앙부처 어디하고 얘기해봤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천으로부터 양안으로 500m 다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군이 산림이 82%를 차지하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하천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 양안으로 한 500m 규제를 다 받아버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이 규제에 걸려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소멸 위험 지수가 좀 높은 지역은
좀 특례 규정을 신설해서 좀 봐둘라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 100m인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의원님. 자, 이거는 뭐 청송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댐이 있는 지역이나 하천이 있는 지역은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될 텐데 일단 느낌으로 환경부는 이거 뭐 강력 반대할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볼 테니까 혹시 100m가 꼭 100m가 돼야 된다든지 뭐 사실은 500m 돼 있는 거를 100m가 아니라 100m만 줄이더라도 훨씬 이익이지. 근데 아마 환경부는 이거는 절대로 아마 안 들어줄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근데 저 의원님, 우리가 저희들 뭐 100m는 안 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사이드에 500m 하니까 1km입니다. 그렇죠. 그 1km 내에서 우리 상류 지역에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닌데 다른데 물을 공수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먹으면 500m 아니라도 300m라도 아니면 400m라도 해지면 우리 본군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데 청송리 중심에 전부 다 강을 끼고 나갑니다. 그럼 양쪽에 500m 1km를 벗어나면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금이라도 좀 손을 좀 봐주면 좋겠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지역 할증을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이 지역 할증을 폐지하면은 오히려 더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제가 수차례 우리 신조강 도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재해하면 가장 위에 떠오르는 게 이제 우박, 냉해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으면 내가 운전 실수를 해서 뭐 들어받으면은 보험 할증된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우박 오는 걸 저희들이 우산으로 막을 수도 없고 이거는 자꾸 할증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요율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농가에서도 이 보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또 본 청송군도 우리 행정에서도 이 보험 요율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자연재해고 이런 거는 좀 정부가 옛날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정부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래 이거 좀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국비 70%, 지방비 20%, 농민 10% 이래 하는 것을 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 좀 하다가 지금 또다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재보험의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역의 농민들은 저도 종전 지역에서 많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농민들은 대부분이 다 보험료율 낮춰주고 그다음에 지급률 높여주고 이런 걸 원하는데 이거 보험이거든요. 이거는 보험은 이 보험 자체로 수지 규정이 맞지 않으면 보험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보험은 그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회사가 보험을 또 듭니다. 그걸 재보험이라 그러는데 이 농작물 재보험은 재보험회사를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보험회사가 그걸 안 떠안으려고 그래요. 이것도 안으면은 매년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재해 빈도도 높아지고 강도도 세지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보험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보험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농협의 보험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 재정을 거기다 마음대로 투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이거는 운영비만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휴지 규정이 안 맞아갖고 이것도 보험 할증한 것도 마찬가지로 할증한 것도 처음에는 한 지역에 있으면 군 전체를 거기 페널티를 주는 걸로 했는데 이러니까 다른 데서 아니 우리는 재해가 와가지고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같은 군에 있다고 해서 페널티를 같이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지금 면단인가 지역으로 좁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좁혀놓은 데서 재해가 빈도가 많으면은 할증료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수지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이런 걸 자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 그러면은 일단 국비를 어떤 식으로든 이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이것도 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만 이게 할증 폐지하는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 안 될 겁니다. 또 이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이 재보험, 이게 결국 뭐 재보험 제가 농협보험회사도 불러서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농림부에서 이게 좀 조정합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기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농협 보험회사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지금 건의 사람들은 뭐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 과실이 아닌 자연재해로 오는 것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할증이 되면 되느냐 그 논리도 또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걸 무한정 확정하다 보면은 휴지 규정 자체가 안 맞아서 보험제도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의원님 어떤 방법이 되든지 그 의원님 지역구에 이 광활한 지역구 4개군이 다 농업군입니다. 이거 다무 몇 프로라도 의원님이 좀 어저기 좀 저희들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앞장서셔서 다무 몇 프로라도 좀 해주면은 그 4개군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4개군뿐만 아니라 종전지역구에서도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쟤네만 나면은 뭐 뇌에 피해 당했다면서 우박 피해 당했다. 가면 무조건 이 얘기야. 뭐 이 얘기 내가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청송 유치도 좋은데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일단 접근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이 거부하는 그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게 청송 영양도 뭐 이걸 건의하고 했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가 오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출국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게 뭐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이제 대구 경북 이제 신공항이 들어서면은 이게 좀 뭐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인천까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송이나 영양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왕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아까 여성 교도소가 아니에요 지금 여성 재소자를 여기다가 유치하는 이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법무부에서도 지금 과밀이기 때문에 당장 짓지를 못한다면 어딘가 분산 수용을 해야 돼서 법무부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기재부에서 이거 지금 시설 변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 여성 교도관들이 지금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를 배치를 하면은. 그래서 강제로 뭐 정근을 지금 좀 보낼 수도 없고 이게 사실은 법무부로서 제일 지금 머리가 아픈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직 우리 청송군에서는 이 부분이 법무부에서도 조금 심도 깊은 논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그 외부로 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 정도 그냥 알고 계시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법무부하고 협의를 많이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그 여성교도관들이 일로 정근을 오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거꾸로 역으로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새로 이거 안 올라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될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한번 그 얘기를 해볼래. 그게 뭐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율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은 고용도 창출되고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무부에 이제 오지 채용 비율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초창기 우리 청송교도소가 될 때 오지 채용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국도에서 정권에 추진을 보선 문제를 도에서 한 추진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우리 시군에서 이게 과연 이제 할 만한 시군이 어딘가 한 곳은 지정해 보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도에 가보면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이 이제 경상북도에 또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아마 그때 이 사업 같이 하려고 할 때 그 패키지로 비자 업무를 일부를 맞습니다. 경북에서 하는 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 아마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법무부에서는 전 세계의 비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신공항이 일단 잘 정착이 돼야지 이 문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거리가 너무 정통 이용가 해가지고 호송하다가 또 비용 엄청나게 지금 들 텐데. 그런데 이거 일단은 좀 한번 거쳐나 놔두십시오. 그럼 왜 이럴지 몰랐어요. 아니 시설이 지금 유휴 시설이 나눠놓은 게 있다면서요. 저 교도소 안에. 상교도소를 여성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무소에도 지금 현재 재소자들이 7, 8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1, 2소 지도 훈련소에서 있는 사람을 불러 분할 분배해버리면 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우리 그 현선에 보면요, 그 수남리, 달천, 그다음에 고개 여기 택배 배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보통 아는 데 갔다가 이제 뭐그 아는 사람들 집에 그러면 이발 수업이나 뭐 이런 데 나오고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하거든. 이게 좀 해결 되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오지 지역 택배 저걸 할 때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뭐 그래서 그 비용이 일단 많이 들잖아요. 오지 지역까지 가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전해주는 이런 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오늘 이제 예산정책 협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입니다.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게 종전 지역구에서 보통 이제 예산 협의를 해보면은 그 지역 공무원들이 언제 의원실을 찾아오냐면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은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야,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또는 뭐 방문을 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이게 좀 정부부처 담당자가 뭐 만나주지 않는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미리 의원실하고 보좌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처음 갈 때 설명하러 갈 때 의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서 설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모든 사업을 다 의원실하라고 뭐 몇백 개, 4개 지역 가면 몇백 개 될 겁니다. 그 사업이. 그걸 다 챙겨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좀 될지 안 될지 또는 담당자의 태도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면 미리 상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 카드를 작성할 때 이게 어디 담당인지 돈은 어디고 뭐 이거는 부처의 어디 담당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를 기재를 해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보좌관들이 이 사업들을 챙길 때 그게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어디 전화했는데 거기 우리 소관 사업 아닙니다. 이러면 먼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해주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이 사업이 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걸 잘 써야 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뭐 누가 힘이 있고 뭐 이러면은 뭐 예산도 많이 따오고 예전에 뭐 그랬다 그러는데 뭐 지금도 사람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누가 어느 자치단체에서 더 설득력 있고 절실하게 요청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본인부터 공무원들부터 이 사업이 진짜로 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거를 보좌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 사업이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보면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이 논리를 개발해라라고 해서 우리 보좌진들하고 저하고 많이 항상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합니까?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논리를 잘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촉발하게 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회 공 중에서 청송군이 가장 가난합니다. 좀 말 좀 도와주시고 저희는 잘하겠습니다. 방송 제일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1등 청송군을 만들고 우리 이 농산업에 이익을 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잘 감사합니다. 취지는 이게 이제 소통을 하는 대상을 위해서 군과 국회에 소통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회의하고 난 다음에 끝이면은 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의원실과 연락을 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오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자료도 만들고 또 준비하려고 하면은 새로 공부도 해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로 번거로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우리 정성군에 조금 더 나은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꼭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라면은 자주 이렇게 협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네. 하나, 둘. 정성군. 네.